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주 전 의원 이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정만추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야들 홍석준입니다. 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제가 홍석주 의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대구야들 홍석준입니다. 이게 또 송석준 의원이 있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제가 김용남이잖아요. 예. 김용만 의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많아. 김용모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대신 진행을 맡은 정유미 기자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예. 예, 두분 남자 오늘- 셋이 할 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계속 하시죠. 분위기가 좋은데. 부적절한 얘기를 예. 오늘 두 분 이렇게 좀 적당히 싸우시고 저 좀 잘 봐주세요. 자,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 열어서 전당원 투표 하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나도 걸 테니 너도 걸어라. 어떻게 좀 승부수가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화 타짜에 나오는 장면 같잖아요. 손목 걸 테니 뭐 그거거든요. 예. 이제 손목 예. 걸고 하는 건데 이게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정치권에 있어서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그동안 정치를 잘 못해서 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위험에 빠졌으니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마치 그거에 고위공직자 잘못한 게 있어서 하겠다고 했더니 오케이. 근데 헌재에서 나 탄핵 안 되면 너도 그만두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승부수도 뭐 그렇게 평가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들리네요. 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그래요?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따른 어떤 책임으로 당 대표도 사퇴해라 이런 어떤 목소리 높았고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의총이 월요일에 있었고 그 의총에서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사퇴 요구와 또 반박 요구가 굉장히 좀 많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중재안으로 당헌 수표 이렇게 나오다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말미에 이제 만약에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해서 당계 관련된 당무감사위원회가 진짜 조작이라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걸로 일단락 될 줄 알았는데 네. 그 이후에도 또 사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예. 고민 끝에 예정에도 없던 이런 당 대표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신임까지 사퇴까지 해서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작정 또 하는 것보다는 좀 요구하는 측에서도 좀 책임을 좀 같이 져야 된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메시지가 됐기 때문에 예. 당내 이런 어떤 요구가 수면 아래로 깔아들을 가능성이 많다. 예, 어쨌든 장동혁의 승부수가 저는 먹혔다고 봅니다. 승부수가 통했다. 좀 다른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게 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넉 달도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근데 TK 지역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에 광역단체장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한 명도 명도 없어요. 없어요. 의원님? 대구 경북 말고는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 예.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예. 없을 거예요. 그 왜냐? 나갔다가 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옛날 같으면 내 서울시장 도전한다, 경기도지사 도전한다, 아니면 인천시장 충남북 도지사 많이 네. 나오지. 예. 근데 왜 안 나와요? 안 될까 봐. 안 될 게 뻔하거든. 배지만 떨어지거든.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네. 객관적 사항 다 알아. 이 객관적 사항 누가 만들었는데? 물론 윤석열 피고인의 책임이 제일 크지. 하지만 지금 현직에 현재 상황에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책임이 큰데? 당대표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도 짓거러? 이게 뭔 생뚱맞은 얘기예요. 전혀 사실과 아닌 이야기가 어떤 게 지금 사실이 이제 아니에요? 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이 안 나가는 지역이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다 이런 네. 어떤 예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TK 중에서도 대구에만
5명이 와글와글 현역 의원이 그리고 거기에만 그런다는 아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원님. TK 빼고.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도 없어요. 경상북도에도 더한 상황이다 말씀이신 건데. 뭐 PK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 없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의원들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6석밖에 없으니까 권성동 의원 빼고 106석밖에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소수 야당으로서 국회 민주당 의회 폭주를 막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네. 가운데 현역 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 나는 게 이게 좋은 시각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대부분의 입장이고 단 만약에 그 현역 의원이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 치르기 힘들다. 그래 되면 이제 당에서 이제 요청을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출마 지역 이외에는 어렵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그렇게 소중해서 저 현역 의원 의석을 지켜야 되면 왜 대구시장은 현역 의원 5명이나 출마해요? 말이 안 대구시장 되죠. 출마하는 광역자치제 후보 생각들이 좀 문제인 거죠. 의원님 오늘 누가 직 걸고 장동혁 대표한테 재신임 투표 요구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도 조용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집니까? 사퇴 요구는 안 나옵니까? 일단 뭐 완전 매듭보다는 수면 아래로 깔아앉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퇴보다는 좀 우회적인 뭐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그럴 것 같으세요, 의원님? 예, 저렇게 말라 죽는 거예요. 수면 정당이. 아래로 가라앉고 예. 정당 자체가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쇄신 요구까지 막히면서 저렇게 시들시들 말라 죽는 겁니다. 조직이나 기관이 다 그래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퇴직 걸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단체장 언급했는데 이거 결국 오세훈 시장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타겟이죠.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뭐 계속해서 좀 사퇴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시장마저도 입 좀 꾹 닫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가 그 말 하고 난 다음에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라고 했죠. 예.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제 사퇴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오세훈 시장도 그 이야기를 저는 이 방송에도 있지만 너무 강조하면 예. 결국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함으로써 중도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뭐 있다고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지금 이제 정은호 지금 구청장에게 밀리고 있는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밀릴 생각도 안 했고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올 초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어떤 사항을 어떻게 보면 좀 타개하기 위해서 즉 그런 어떤 것을 좀 당에게 장동혁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난을 또 우파 보수 지지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뭐 나름의 승부수라고 평가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뭐라도 띄운 거는 이게 전당원 투표 해도 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당원 구성들이 특히나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성향으로 따지면 그 보수 정당의 당원이잖아요. 네. 지금 있는 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지금 대표직에 있는 사람이 제 목을 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네.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인정에 약해서 그냥 열심히 앞으로 조금만 더 해봐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당원 투표 결과에 물을 거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질 거냐 말 거냐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 근데 그거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예. 본인에 대한 비판을 소위 입틀막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수준 낮은 정치예요. 홍석준 의원님, 그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그대로 두기로 했잖아요. 지방선거 전까지.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사실 이게 좀 때가 늦었습니다. 원래 예.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당협위원장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아도 그 연례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고 당협은 교체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예. 원래는 작년 연말에 좀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좀 늦추다 보니까 지금 교체를 했다가는 지방선거를 얼마 놔두지 않은 시점이고 네. 또 이게 또 친한 게 또 천액이다. 예. 이런 또 정치적인 어떤 또 비판을 받을
또 여지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좀 하자, 재평가하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낸 것 같습니다. 뭐 살려줄 테니 내 말 잘 들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해석도 있던데. 그 우리가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한 놈만 패. 그게 싸움의 제1원칙이에요. 예. 그게 맞거든. 예. 자, 지금 만약에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 37명, 뭐 30여 명을 다 잘라버려. 그럼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갈 데가 어디예요? 한동훈 전 대표 쪽에 간다? 똘똘 뭉치지.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러니까 상대 적의 전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적의 네. 세력을 불려주는 거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안 한 거다. 그렇지.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기회 한 번 더 줄게. 근데 대들면 지방선거 끝나고 너희는 잘리는 거야. 라고 발을 묶어놓는 게 훨씬 낫죠. 아니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저 37명이 친한계다 이게 아니에요. 다 친한게는 또 아니라고. 아예 아니에요. 예. 당무 어떤 그 정례 감사에 의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거지 그게 친한계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친한계는 극소수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막상 당협위원장에서 여러분이 친한계가 별로 없어서 없어요. 살려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당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당협위원장까지도 지금 시간을 얼마 두고 또 그 교체를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되니까 연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힘 실어줘야 된다가 52%,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오른 거고요.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36%, 이거는 4%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일부터 4일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대구 경북 빼고 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국힘 뭐 이 정도면은 비상 아닙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정말 그 비상 상황은 맞지만 예. 또 이 여론조사 이외에 완전히 정반대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정권 를 이제 그 안정에 힘을 실어야 되냐 견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훨씬 더 높은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여론조사를 보고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신 것처럼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전체적인 환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 직후의 지방선거이고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불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뭐 보시기에 당연한 결과? 아니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딱 그랬어요. 이제 집권을 했어. 예. 근데 여론조사가 안 좋게 나와.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씩 빼기 시작해요. 이건 안 봐도 돼. 이건 참고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가장 유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만 참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마저도 안 좋게 나오니까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듣도 보지도 못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리는 여론조사만 보는 거야. 막판에는. 그때 그랬다. 네. 그러다 이제 이 꼴 난 거예요. 뭐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그대로 반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뭐 예. 전혀 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예. 싶지 않고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었죠. 이제 특정 어떤 여론조사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치우치니까 거기에 네. 따른 어떤 것을 좀 무시를 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뭐 완전히 뭐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사만 믿고 갔다. 뭐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종의 그 하우스 이펙트가 있을 만한 여론조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가장 뭐랄까요 지명도가 높고 많이 참고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정권 초기부터 안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실은. 알겠어요. 그 얘기는 거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가 올랐고 이게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는데 그 5월 9일자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거 종료되는 거에 대해서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가 나왔고 심지어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53%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이른바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힘이 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뭐 그게 공교롭게 한 2번 정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뭐 그리고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문제인데 지방 아파트 값은 지금 뭐 오히려 부양책을 써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서울 아파트 값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근데 5월 9일까지 팔아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영된 여론조사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혁신당 합당 문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예.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에 그 10번이나 그 X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포장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어떤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치 쇼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선동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고 정책 결정자의 어떤 그런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당 문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분께 이 질문을 짧게 먼저 드려볼게요.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된다 안 된다. 예상부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저는 세모하겠습니다. 세모. 너무 이렇게 피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모르시겠어요? 예, 진짜 모르겠어요. 의원님은 저는 된다. 합당 된다. 예. 오히려 우리 또 홍석준 의원님이 동그라미를 하셨네. 왜 세모? 뭐 지금 상황이 지금 굴러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죠? 아니 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 예. 그리고 반대 의견을 내는 뭐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당원들이 물러설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미 그 정해놨어요. 네. 방향은 한다. 무조건 한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하고 연일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설득 작업 중입니다만 설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워낙 양쪽 입장이 공고해서 이 파열음은 세게 날 것 같아요. 아니 상황이 이렇다는데 왜 합당이 될 거라고? 아니 그 파이름이 나더라도 예. 결국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세상 만사가 보면은 이제 성공 여부 내지는 결과 예측할 때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흐름이 중요한데 추진 주체의 의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조국혁신은 물론이고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8월달에 대표 연임하기 위해서는 합당을 해야 돼요. 예. 왜 합당을 하지 않으면 연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역사에 보면 연임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대표. 자 당시. 그렇게 예. 되면 합당을 통해서 이제 대표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23대 공천권을 이제 갖는 막강한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정청 대표 이제는 확고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은 어떠냐? 사실은 전당은 1인 1표제가 저는 합당에 어떻게 보면은 전초전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합당 여부를 이제 당원 투표로 붙이자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당원 투표를 붙이는데 전당은 1인 1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초전에서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당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의원이 막 그 공격을 하더라도 좀 이제는 좀 여유롭게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의지도 강하고 흐름도 괜찮다라는 말씀인 건데 제가 아까 그 신장식 의원 나왔을 때 그거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합당이 불발되면 예.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냐. 민주당 안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을 하고 떠나셨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물론 만약에 불발된다고 하면 예. 이거를 밀어붙였던 당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근데 지방선거 얼마 남았어요. 지금 여기서 당대표를 교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당원 투표를 빨리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지금 당원 투표가 뭐 물론 당대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고 당대표가 밀어붙이면 당원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만 네. 만에 하나 불발됐어.
반대가 더 많이 나왔어. 근데 그러면 당대표 당신 책임지고 물러나셔? 그러면 지방선거 한 2달 남았는데 바꾼다고 거기서? 일부 쉽지 않죠. 보도에서는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 체제가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나와요. 만약에 당원 투표에서 불발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 텐데 예. 뭐 그러면 당대표가 물러나면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전당대회를 다시 치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이게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은 TK 외에는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런 호조건에서 네. 민주당 내의 내분으로 지방선거판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당대표 지도부 교체하고 비대위로 이 좋은 판에서 그렇게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의원님도 들어보니까 합당 반대파시구나. 예? 맞아요. 신중파. 친중파.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신중파. 하자. 신중파. 알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저는 의원님께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는 방안 제안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의원님도 찬성이세요?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짧게 드릴게요. 예. 이게 대한민국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낮춰졌거든요. 21세에서 20세, 19세, 이제 18세까지 낮춰졌는데 지금은 잘하신처럼 과거보다는 뭐 정보의 어떤 공유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특히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마다 벌써 3학년이 투표를 하니까 네. 더 하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저희 대타 진행하는 날 나와주셔서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홍석준, 김영란 전 의원의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